1940년대를 풍미한 배우 오하라 모리는 1920년 8월 17일 아일랜드의 카운티 더블린 라넬라의 어퍼 비치우드 애비뉴 32번지에서 모린 피츠 시먼스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 역사의 격동의 순간에 태어난 그녀는 독립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4년 전 아일랜드 공화국 선포는 시민의 자유, 평등한 권리,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약속했고, 그녀는 그런 배경 속에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녀의 아버지는 고급 의류회사를 경영했고 아일랜드 축구클럽의 구단주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의류 디자이너 및 배우와 가수 활동을 했던 예술인이었습니다. 예체능의 재능을 물려받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173cm의 훤칠한 키에 눈에 띄는 빨간 머리와 수정처럼 빛나는 초록색 눈동자 등을 소유한 데다 눈부신 피부로 아일랜드의 들꽃이자 테크니컬러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테크니컬러 시대는 영화 산업이 흑백에서 컬러로 발전하는 시기에 독특한 프로세스를 통해 영화 필름에 다양한 색상을 부여한 기술을 발휘하였는데요. 삼원색으로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을 표현하는 기술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었고 관객들에게 놀랍고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는데요. 이 시기에 모린 오하라는 특유의 컬러풀한 생동감을 주면서 더욱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불타는 빨간 머리가 크게 한몫했던 거겠죠.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난히 활기차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나무를 오르고 낚시하는 것을 즐겼으며 소년들과 축구를 즐기는 왈가닥이었다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신체 건강한 그녀의 어릴 적 별명은 아기 코끼리였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빨간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빨간 머리 특유의 고집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 어려서나 커서나 독불 장군으로도 유명했고요. 그녀의 말로는 자신이 대담하고 짓궂은 아이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0살 때부터 지역 연극 활동 등을 통해 배우의 꿈을 키웠고 위대한 배우가 되기 위해 1934년 불과 14살의 나이로 애비 극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길드홀 음악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936년에 가장 어린 나이에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극단 단원으로 활동한 것 같은데요. 극단에서 청소 및 자비를 하면서 애비 극단에서 1년을 보낸 후 그녀는 단역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17세가 된 그녀는 비로소 비중 있는 배역을 맡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배우이자 가수인 해리 리치먼이 그녀를 눈여겨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런던의 한 영화사에서 진행하는 스크린 테스트를 받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짙은 화장과 불편한 의상으로 인해 그녀는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찰스는 그녀의 놀라운 표현력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일랜드 여자 태생답게 강하고 혈기왕성하여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영화 1939년에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한 자메이카 여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전에 그녀의 본명 대신 오하라로 개명하였고요. 그녀는 노틀담의 꼽주 영화 촬영차 헐리우드로 가게 되기 전 매우 성급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제작진의 일원인 조지 브라운이 그녀에게 반해 집요한 프로포즈에 18살의 그녀는 얼떨결에 결혼을 하였고 그녀가 헐리우드에 있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되자 1941년 이 결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한 노틀담의 꼽주 촬영장에서 영화 스텝과 친해지면서 또 멋모르고 결혼을 하였고 윌리엄이란 이 남자는 그녀가 벌어들인 영화 수입으로 과시용 집들을 사들이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사치스러운 지출을 10년간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모리는 딸 브로닌을 낳았습니다. 데뷔 이후 1960년대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인기 절정에 있던 그녀는 붉은 머리 색상 때문인지 투박한 시골 여성 같은 이미지의 캐릭터를 자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과 더불어 헐리우드에서 보기 드문 귀골이 장대한 여배우라 키 작은 배우들과 공연할 때는 신발을 벗거나 단화를 신고 연기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해준 노틀담의 꼽주 속 에스메랄다 역으로 여성적인 매력을 충분히 어필했었다면 1947년 34번가의 기적에서는 나탈리 우드의 엄마 역할을 맡으며 가족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평가받았습니다. 34번가의 기적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보는 영화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훈훈한 영화입니다. 다시 그녀의 남자 얘기로 돌아가 모린이 남봉꾼이던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하기 전 소원해진 틈 사이를 멕시코 영화제에 참석하던 중에 만난 은행가 엘리케 파라를 소개받았고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52년 8월 남편 윌리엄과는 이혼하였고요.
모리노아라는 엘리케와 15년 동안 멕시코를 오가며 교제하였지만 엘리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린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불륜을 지속한 것입니다. 엘리케와 헤어진 후 모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행사 찰스 블레어와 연애를 시작하더니 1968년 3월 결혼했습니다. 이후로 몇 편의 영화에 더 출연하기도 하였지만 항공사도 설립하고 잡지 발행인도 되는 등 바쁘게 살았습니다. 1978년 모린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플로리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양차 아일랜드 러그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문하던 남편 블레어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정황조사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그 다음 해인 1979년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배우 존 웨인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린은 존 웨인에게 그는 미국 그 자체였다고 추모하였고 생전에 존 웨인은 특유의 마초적인 성향으로 남자들과 있는 것을 더 선호하였는데요. 모린 오하라만큼은 예외적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둘이 여러 편의 영화도 함께 찍고 케미도 좋았기에 둘 사이 스캔들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존 웨인이 자신의 자서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인정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보면 클라크 게이블과 조앤 크로포드처럼 헐리우드의 유명한 비밀 연애 커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동료 배우마저 잃은 그녀는 1년의 아픔을 겪은 후 사업들을 정리하며 모린 오하라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심장마비를 겪고 긴급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 나이 70세 무렵에는 영화는 물론 텔레비전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9년 무렵 그녀가 했던 말도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여배우가 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꿈이었고 전 세계가 자신의 발 앞에서 절을 할 때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70살이 넘도록 활동한 그녀는 미국 등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전 세계인이 그녀 앞에 절을 할 정도로 엄청난 스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04년에는 헐리우드 영화계 뒷얘기를 적나라하게 서술한 책을 출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기 전 10년은 뇌졸중에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재단 운영에 관한 갖은 구설수와 소송에 휘말렸고요. 2013년 94세가 된 그녀는 마침내 오스카에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평생 괄괄한 성격이 장수의 비결이었는지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그녀는 리암 니슨과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트로피를 받으며 자신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방송사에서 짧게 커트했다고 노발대발 항의까지 하였다는 후일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모린 오하라는 2015년 10월 24일 아이다호주 보이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95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이며 존 웨인과 함께 찍은 영화 조용한 남자의 음악을 들으며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다음해 5월 7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